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대호가 왜 국가대표 해설을 내려놓고 논란의 중심인 불꽃야구 마지막 경기를 택했는지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일정 조정인지 아니면 한국 야구의 본질을 뒤흔드는 결단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2025년 11월 9일 한국 야구계에는 두 개의 거대한 선택지가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하나는 국가대표팀 평가전 해설이라는 레전드급 상징이 주어지는 자리였고, 다른 하나는 법적 가처분으로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불꽃야구의 잠실 최종전이었습니다. 누구나 명예와 돈이 보장된 전자를 택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이대호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가장 안전한 길을 거절했고 가장 위험한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청자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분석과 더 강렬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대호에게 국가대표 해설은 단순한 방송 출연이 아니라 선수 생활의 연장선이자 전설의 4번 타자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번 빛낼 기회였습니다. 게다가 SBS, JTBC 사이에서 얽혀있는 복잡한 판권 문제까지 고려하면 그의 거절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 명예와 노출, 수익을 동시에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잠실로 향했습니다. 그 선택에는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지금 존폐의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법적 가처분으로 인해 영상이 삭제되고 정규 방송이 중단되며 팀 전체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대호가 선택한 건 자신에게 돌아올 명예가 아니라 팀의 마지막 호흡이었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배에 다시 올라타며 나는 이 팀을 버리지 않는다는 행동으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리가 아니라 책임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길을 택했을까요? 왜 그는 누구보다도 큰 이름, 안정된 무대를 가진 인물이면서도 위험과 불확실성이 가득한 장소로 돌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한국 야구 콘텐츠 시장에 어떤 기준을 세우기 시작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이대호의 결단이 더욱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가 외면한 자리가 결코 가벼운 무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 해설은 전직 레전드 선수에게 주어지는 가장 안정적이고 상징적인 역할로 야구계의 신뢰와 방송가의 인정이 동시에 보장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기회를 뒤로한 채 불꽃야구의 마지막 현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충동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을 마주한 끝에 내린 깊은 판단이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법적 가처분으로 플랫폼에서 영상이 삭제되고 정규 편성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프로그램 문제를 넘어 콘텐츠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위기였고 출연진과 스태프, 그리고 팀 전체의 생계가 동시에 영향을 받는 치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대호는 안전한 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프로젝트의 현실을 가장 먼저 직시했고 그 위기에 다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그의 선택이 단순한 의리가 아니라 야구의 본질에 대한 신념이라는 것입니다. 불꽃야구에는 화려한 세트도 큰 자본도 없지만 그 안에는 진짜 야구의 긴장감과 선수들의 순수한 집중이 담겨 있습니다. 훈련에 대한 고통, 경기에서의 간절함, 그리고 승부에 대한 진심을 보며 그는 그곳에서 잊고 있던 야구의 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대호가 불꽃야구를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진정성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 주창우가 정말 돈 벌기 쉽다고 느꼈어. 이 발언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훈련을 외면하고 방송만 추구하는 가짜 야구에 대한 냉정한 일침이기도 합니다. 이대호는 땀 흘리지 않는 야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꽃야구에는 그런 철학을 공유하는 선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위기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대호의 선택은 무엇이 진짜 스포츠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는 명예보다 땀을, 안정보다 책임을, 방송보다 현장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지금 한국 야구 콘텐츠 시장에서 기준선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말로만 야구를 외치는지, 누가 행동으로 야구를 지키는지는 이제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호와 정반대의 길을 걸은 인물은 누구이며 이 대비가 만들어내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차이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 어떤 격격의 차이를 보여주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대호의 선택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그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한 인물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최강야구의 감독 이종범입니다. 그는 KBO 시즌 도중 LG 트윈스 코치직을 내려놓고 방송 프로그램인 최강야구로 이동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도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팀을 떠나 개인의 노출과 유리한 여건을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공적 책임보다 개인 활동을 우선한 선택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이대호는 상황이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국가대표 해설이라는 안정적이고 높은 명예의 자리를 스스로 거절했고 아무런 보장도 없는 불꽃 야구의 마지막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한쪽은 팀을 떠났고 한쪽은 팀을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 대비는 단순한 선택의 문제를 넘어왔던 철학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종범이 설계한 최강야구는 화려한 포맷과 방송적 기획이 중심에 있는 콘텐츠였습니다. 편집, 연출, 노출이 중요한 환경 속에서 선수들의 실제 경기력보다는 예능적 요소가 강조되며 점점 쇼의 성격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불꽃 야구는 부족함 속에서도 경기, 훈련, 집중력이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즉, 한쪽은 방송이 우선이고 다른 한쪽은 야구가 우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대호의 철학이 더욱 돋보입니다. 그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인물이며 야구를 예능적 장식이 아니라 땀과 책임의 결과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위기의 불꽃 야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너져가는 팀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의 야구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고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이 대비는 결국 격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이종범의 선택은 본인을 위한 계산이었고 이대호의 선택은 팀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누구나 말로 책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이대호의 무게감이 만들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떤 야구인이 진짜로 마음을 움직이나요? 팀을 떠나 새로운 방송 포맷을 선택한 인물입니까? 아니면 명예를 내려놓고 흔들리는 팀을 위해 다시 돌아온 인물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곧 한국 야구 콘텐츠 시장의 새로운 방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대호가 선택한 불꽃 야구의 마지막 무대, 바로 잠실 최종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경기가 왜 단순한 시즌 마지막 경기를 넘어 선언의 성격을 갖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불꽃 야구의 시즌 마지막 경기가 열렸던 장소는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었습니다. 11월 9일, 팀이 법적 위기와 존재 위협 속에서 선택한 무대는 바로 서울의 심장, 대한민국 야구의 상징인 잠실 야구장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관중이 많은 곳을 고른 선택이 아니라 정면 승부를 선언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법적 가처분으로 흔들리고 있던 프로그램이 오히려 가장 공적이고 상징적인 공간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강렬한 의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잠실은 한국 스포츠 문화의 중심이자 정통성의 무게가 실리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마지막 경기를 연다는 건 불꽃 야구가 더 이상 숨어있을 이유가 없으며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겠다는 선언과 같았습니다. JTBC의 법적 압박이 팀을 무너뜨리려 할 때 장시원 PD와 선수들은 오히려 정면으로 나아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는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는 스포츠 정신이자 자신들이 지켜온 야구에 대한 자부심이 그대로 드러난 선택이었습니다. 그 무대의 중심에 이대호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대표 해설이라는 거대한 무대를 거절하고 이 경기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황. 잠실이라는 공간은 그에게 단순한 경기장이 아니라 마지막 증명의 자리였습니다. 명예가 아닌 책임을 택한 그의 선택이 팬들에게 직접 전달되는 말 그대로 헌정과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이날의 분위기는 단순한 시즌 종료와는 달랐습니다. 법에 맞서는 저항이자 진짜 야구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팀은 촬영 장비도 중계도 없는 불리한 환경에서 경기를 치렀지만 그 자리에 모인 팬들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승패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팀이 보여주는 진정성과 마지막까지 버티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잠실 최종전은 결국 콘텐츠를 넘어서 문화적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JTBC의 가처분으로 흔들리던 상황 속에서 불꽃야구는 법적 압박을 피하는 대신 가장 공개적인 장소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오히려 팀의 진정성을 더욱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대호의 존재는 이 선언에 무게감을 더했고, 팬들에게는 그 어떤 편집보다 강렬한 현장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상징적인 경기에서도 왜 생중계가 없었을까요? 이미 고척 경기에서는 중계가 이루어졌는데 왜 잠실에서는 갑작스럽게 중계가 멈췄던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그 배경에 숨어있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잠실 최종전이 열린 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생중계의 부재였습니다. 시즌 마지막 경기임에도 중계 화면은 어디에도 없었고, 심지어 불과 며칠 전 고척에서 열린 직관 경기는 SBS 플러스에서 정상적으로 생중계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잠실만 중계가 사라진 이 상황은 단순한 편성 변동으로 보기엔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팬들 역시 뭔가 설명되지 않은 기류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합리적 의심은 하나입니다. JTBC가 제기한 법적 가처분의 영향력이 파트너사인 SBS 플러스까지 미치기 시작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공식적인 문건이나 공개 발표가 없더라도 방송업계에는 종종 비공식적 압박이 존재합니다. 말로는 중계 금지라 하지 않더라도 편성을 잡지 말라는 메시지가 암묵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저작권 분쟁을 넘어 콘텐츠 자유를 억압하는 문화적 검열에 가깝습니다. 타이밍은 더욱 섬뜩합니다. 최강야구는 시청률 0.63%라는 기록적인 하락세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고, 반대로 불꽃야구는 잠실 최종전이라는 상징적 무대로 팬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경기가 생중계까지 진행됐다면 이미 기울어진 두 프로그램의 경쟁 구도는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있었고, 불꽃야구가 팬들과 시장의 지지를 한 번 더 증명하는 장면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생중계 부재는 더욱 수상하게 다가옵니다. 물론 SBS 플러스가 중계를 하지 않은 직접적인 이유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송가에서 편성 취소는 단순한 우연으로만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경쟁 프로그램 간의 법적 충돌이 격화된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중계가 사라진 것은 단순한 편성 조정이 아니라 흐름 자체를 뒤틀어 놓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팬들 사이에서 JTBC가 막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퍼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중계가 사라진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팬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티켓팅의 편의도, 방송의 지원도 없었지만 현장은 수천 명의 팬들로 채워졌습니다. 법적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직접 보겠다는 팬심을 꺾지는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불꽃야구의 존재 가치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의 논리보다 팬들의 신뢰가 콘텐츠의 생존을 결정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논란과 충돌 속에서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법이 만든 힘과 행동이 만든 신뢰 중 무엇이 더 오래 남을까요? 그 답을 마지막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싸움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법적 가처분을 앞세워 상대를 누르려 한 JTBC였을까요? 아니면 명예도 돈도 내려놓고 팀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잠실로 향한 이대호였을까요? 판단은 결국 시청자의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콘텐츠의 생명력은 서류가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강야구는 초반 화려한 기획과 스타 출연자 덕분에 큰 관심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예능적 연출이 본질을 흐리며 시청률 하락이라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법적 위기, 중단된 방송, 부족한 자원 속에서도 꾸준히 현장에서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흥행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믿고 움직였는가라는 철학의 차이였습니다. 이대호의 선택은 그 철학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말로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가대표 해설이라는 최고의 무대를 스스로 내려놓고 누구도 보장해주지 않는 팀의 마지막 경기를 위해 몸을 던졌습니다. 이 선택은 무모함이 아니라 진정성의 증명이었습니다.
야구가 쇼가 아니라 스포츠라고 말하는 이의 신념이었습니다. 반대로 JTBC는 저작권이라는 칼을 들었지만 그 힘이 콘텐츠의 본질을 지켜내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법은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팬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콘텐츠의 운명은 항상 시청자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진정성을 향해 흐릅니다. 잠실에 모인 수천 명의 팬들은 그 사실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생중계가 없어도 편성이 막혀도 진짜를 보기 위해 직접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격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무대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큰 책임을 감당했는가가 진짜 격을 나눕니다. 이종범이 코치직을 떠나 방송을 택했다면 이대호는 방송을 버리고 팀을 택했습니다. JTBC가 법으로 무대를 만들었다면 이대호는 행동으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진짜 야구는 무엇입니까? 법과 편집이 만든 결과물입니까? 아니면 땀과 책임으로 쌓아 올린 진정성입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그 답을 찾는 데 작은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짜를 위해 움직인 사람의 행동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결국 역사가 기억합니다.